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2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 내일 자부 찾고 내일 터마로 희망 꿈꿔요. 광명시 시장 박승원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현장 실습형 직업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10명의 발달장애인 중 9명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광명시 특화 사업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으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중단된 사업으로 광명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다. 일상생활 기술 훈련을 포함한 기초훈련, 현장 실습, 취업 지원, 사후 관리까지 발달장애인 취업 1년의 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취업하더라도 다수가 보호 목적이 큰 고용 형태로 임금이 낮고 언어 제약과 사회 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청년 발달장애인 직업전환기회센터 가칭을 개소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직업전환기회센터는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지원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경기도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선취업 후 훈련 방식의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 작업 능력과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해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원활한 직업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센터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직업체험관, 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160이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발달장애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광명시 거주 및 취업 청년 발달장애인 중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광명시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9 물결표 쌓인 34세 청년으로 월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물결표 쌓인 2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청년일 경우 현재 근로 중인 만 15세 물결표 쌓인 39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며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북저로.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오부제를 시행한다.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 gm.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열도 고세운 전자주의사항 표지판 설치. 광주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열도 고세 운전자 주의사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비장애인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과태료 부과 건수 2,285건, 부과금액 2억 2,924만 8천 원, 22만 9,248천 원. 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건수도 3,14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광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운전자 주의사항 표지판을 제작 시범적으로 광주시청 등 12곳에 설치 부착해 위반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원스톱 재활건강 거버넌스 구축 업무 협약 체결. 광주시 보건소와 SRC 재활병원은 9일 광주시 원스톱 재활건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최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호 광주시 보건소장, 김은국 SRC 재활병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내실화, 재활환자 연계체계 확립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보건소와 지역 내 재활 관련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재활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 체결 후 광주시 보건소와 SRC 재활병원은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진료, 방문간호, 회복기 퇴원 환자 방문치료,
지역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5개 분야에서 공동협력 추진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보건소와 병원에 필요한 협력 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호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보건소에 한 번만 등록하면 광주시 원스톱 재활건강 거버넌스를 활용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보건소는 지난달 동원대학교 외 2개 기관과 원스톱 재활건강 거버넌스를 기체결해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 선수단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구위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에서 개최된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3 성남에서 종합구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영 등 11개 종목의 총 86명의 선수단을 구성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육상 여자부 경기에서 정선정 선수가 3관왕, 100m, 200m, 400m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16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종목별로는 댄스 스포츠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각각 1개씩, 배드민턴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게이트볼에서는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특히 보치아에서는 광주시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보치아 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메달 밭으로 예상됐던 수영 부문에서는 무려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해 종합 9위 달성에 많은 힘을 보태었다. 또한 탁구에서도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고, e스포츠에서는 동메달 1개를, 특히 테니스에서는 우리시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스포츠 토토팀 선수들이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여 단식, 복식, 단체전 모두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육상에서도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하여 광주시는 풍성한 메달 잔치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폐막식에서 광주시는 종합 9위, 지난대회 종합 14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장애인 체육진흥 발전에 노력한 공로로 진흥상을 수상했다. 육상 여자 세 관왕인 정선정 선수가 전체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신인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매우 뜻깊은 결과를 낳았다. 구리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비 부담 경감과 대상자별 집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된다. 치료비 지원 종류에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초기 진단 외래진료 치료비 청년 외래진료 치료비 어르신 외래진료 치료비 등이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구리시민으로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29, 기분, 정동, 장애, F30-39 등 대상자별 정신과 진단명, F코드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과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중고물품 기부로 나눔과 친환경 실천 구리시는 지난 27일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이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인 구실스토어 원장 김정경의 중고물품을 기부하는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물품은 재단 직원들과 시민들이 기부한 중고물품으로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소형 가전 등 약 900여 점이다. 이들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선별 작업과 재포장 작업을 통해 매장에서 재판매되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로 지급돼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된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이사장인 백경현 구리시장은 중고물품 기증은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의 일환이다라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원의 재순환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고물품 기증과 관련한 사항은 구리시 청소년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